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월 29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또 한 주의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한 달 중에 가장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했고 가장 어려웠던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무려 3%의 급락이 나왔고 다시 3000포인트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976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약 3.4%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2%의 하락이 나왔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지수의 하락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전장과 달리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 현대차도 약 4%의 하락이 나왔고 2차전지 대표주인 삼성 SDI 마찬가지로 4.3%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모든 종목 할 것 없이 대부분 이런 흐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종목들이 나쁘다 이렇게 볼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하고 국내 증시, 국내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에 나올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또 강한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죠. 최근 4거래일 동안 코스피 지수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순매도 포지션이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4거래일째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오늘 무려 3% 이상의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오전장만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었을 텐데 장 종료 약 1시간 전부터 가파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강한 순매도가 있었고 그에 반해 기관은 조금 상대적으로 매도세가 적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의 소폭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오늘 장 막판에 조금 아쉽게 마무리하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현대차도 삼성전자하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4거래일째 하락이 나고 있죠. 그리고 삼성 SDI 이 종목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기관은 소폭 순매도에 그쳤지만 외국인이 강한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오늘 강한 하락세로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 NC소프트, 셀트리온 헬스케어, SK하이닉스, SK텔레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수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인버스에 많이 투자했고 네이버, SK이노베이션, 대한유화, 고려아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차, LG전자, 삼성 SDI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습니다. 자, 어제 유럽과 미국 조금은 지수에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조금은 기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오후 2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수를 보면 2987포인트 3000포인트를 깼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제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3000포인트가 무너진 만큼 또 앞으로 어떤 생각과 함께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하락에 대해서 종목이 나쁘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4거래일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콕 찍어서 이런 이슈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중국의 긴축 가능성 이 점도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 긴축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살펴본다면 대한민국에는 한국은행이 있다면 중국에는 인민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민은행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약 13조 원의 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시중에 풀려있던 유동성을 걷어들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중국 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긴축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29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00억 위안에 해당되는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정부 차원에서 긴축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전 세계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했다 라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지만, 오늘 보여준 모습들을 볼 때 주된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긴축 가능성 외에 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주가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미국 FMC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재, 마지막으로 어제 잠시 말씀드렸던 게임스타 공매도 이슈, 이렇게 여러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능성이 지금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좋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8일날 게임스탑의 하루 거래 대금이 무려 33조 원이 나왔는데, 자, 코스피의 하루 거래 대금을 살펴보면 28일날 23조 원이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27일은 20조 원, 26일은 21조 원.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보다 게임스탑이라는 한 종목에서 1.5배나 많은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 자, 지금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헤지펀드에 타겟이 되었지만, 개인들의 힘으로 오히려 주가는 약 2주 동안 24배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잠깐 차트를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이 게임스탑의 차트인데, 너무 가파른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차트가 오히려 보이지가 않죠. 어제 최대 483달러까지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고, 불과 2주 전에는 20달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공매도 기관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일부 처분하는 과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급이 꼬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유럽, 아시아, 전 세계 시장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행여나 정말 헤지펀드, 공매도 기관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많은 종목들을 처분하는 과정이 발생이 된다면 미국, 유럽, 아시아, 국내까지 주가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몇몇 헤지펀드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많은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 종목들을 처분하는 과정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유럽, 아시아 시장까지 수급이 꼬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고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게임스탑,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한 공매도 기관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주식들을 처분하는 과정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수급을 꼬이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조금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지난 코로나 때처럼 갑자기 2000포인트였던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그렇게 내려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헤지펀드 파산 시정도 있었던 만큼 게임스탑을 비롯한 이런 공매도 이슈, 계속 변동성이 심해진다면 전 세계 시장에 수급이 꼬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조금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추가 매수를 자제하고, 방금 말씀드린 종목, 그 종목 외에 공매도에 타겟이 되었던 그런 종목들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시장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업황에 대해서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음 주죠. 바이든의 약 2조 규모의 경기 부양책, 패스트 트랙으로 다음 주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부정적인 부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 매수는 자제하고 다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점들을 체크한 뒤에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해도 좋으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000포인트가 깨진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60일선 지금 280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올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어디까지 나올 수 있겠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거래일 기준이기 때문에 개월수로 따지면 3개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선이 될 수 있으니까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두시고, 지금의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수급이 많이 꼬여있는 상태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추가 매수는 자제하고 반등이 나온 시점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수급이 꼬였다는 말은 개인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현대차 20%, 삼성전자 20%, 그리고 LG전자 20%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게임스탑에 공매도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에 공매도 기간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각각 20%씩 보유하고 있던 이런 비중들이 깨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가 깨진 만큼 아마도 3000포인트를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주식을 잘하던 못하던, 혹은 주식을 많이 알던 많이 알지 못하던 3000포인트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수였기 때문에 심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3000포인트가 깨진 만큼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고 당분간은 관망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주가를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긴축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과 함께 시장을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에는 잠시 시장을 잊고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